탱크들이 시가지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장면을 입을 떡하니 벌리고 바라보고 있는 한 서양 여성이 보이네요. 왜 이렇게 놀란 걸까요? 대체 어떤 사연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세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 주파수의 김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따뜻하게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미국에서 온 한 여성의 이야기를 대신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인공 앨리스는 국제 정치학을 공부하며 힘과 평화가 공존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해 연구하던 도중 교환 학생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우연히 한국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군사적 위용에 놀란 것뿐만 아니라 전쟁 속에서 이어져 온 한국의 따뜻한 인도주의를 직접 느끼게 됐다고 하는데요.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앨리슨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저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나라였어요. 과거에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든 것도 모자라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게 됐다는 게 정말 놀라웠거든요. 역사적으로 찾아봐도 한국과 같은 나라가 없었으니까 말이죠. 저는 연구를 위해 한국에 체류했던 적이 있어요. 제 연구 주제는 국가의 군사력과 인도적 책임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라 여러 나라의 자료들을 찾아보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죠. 연구를 위해 한국에 방문하게 됐지만 연구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기쁘게 한국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은 정말 좋았어요. 미국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달랐죠.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엄청난 배달 서비스였어요. 물건을 사면 다음 날 문 앞에 배송돼 있고 어떤 음식이라도 배달로 주문할 수 있었고 심지어 배달 시간은 1시간이 넘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미국에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끽 해봤자 피자 배달이 전부니까 말이죠. 물론 지금은 몇몇 배달 앱이 생겨서 배달 음식을 주문해 먹을 수 있지만 한국만큼 배달 시스템이 잘 돼 있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좋은 의미로 말이죠. 그렇게 행복한 한국 생활을 하던 저는 우연히 서울 한복판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저 도시 한가운데를 가득 채운 군악대와 사람들의 열기에 이끌려 호기심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었어요. 엄청나게 멋진 행진이었죠. 하늘 높이 치솟은 태극기와 함께 세련된 디자인의 무기와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 거대한 미사일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내판에는 현무5라고 쓰여 있었고요. 그 옆에서 군복을 입은 해설자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비행 벙커 버스터라는 설명을 덧붙이며 미사일의 위력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명을 들으면서도 그 말의 무게를 완전히 실감하지 못했어요. 설명을 잘 들어보니 현무5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비행 벙커 버스터 미사일로 탄두 무게만 8톤에 달합니다. 지하 100m 이상의 깊은 벙커도 관통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사거리가 최대 5,000km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 설명을 듣자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감탄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그런 미사일이 왜 필요할까 궁금하면서도 그 위력을 직접 마주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해설자는 현무5는 한국형 삼축체계의 핵심 자산이라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최첨단 무기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세계 최강국들 사이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북한이라는 위협 속에서 자국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었을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퍼레이드는 계속되었고 다양한 무기들과 전차, 장갑차가 등장했습니다. 그중 몇몇은 해외 매체에서도 유명한 KIN 자주포와 K2 전차였습니다. 이 무기들이 모두 한국에서 개발된 것이라는 설명이 이어졌고 한국 사람들은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퍼레이드가 끝날 무렵 저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었어요. 이 모든 군사적 힘이 평화를 유지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 답은 퍼레이드 구역 한쪽에 마련된 전시 공간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국제적 협력에 감사를 표하는 공간이었어요.
전시구역을 둘러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곳에는 필리핀, 에티오피아, 태국 등의 국기와 함께 한국전쟁 당시 이들이 한국을 위해 기여했던 사실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대한민국은 과거를 잊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그 문장을 읽으며 뭔가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어요. 미사일과 전차만으로는 완전한 국방을 이룰 수 없겠지만 그 힘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 아닐까요? 전시구역에서 보았던 필리핀 국기와 그들의 이야기는 저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어요. 저는 전시를 본 뒤에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다양한 국가들의 참전용사들의 삶과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행사에서 얻었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강한 군사력 이면에 과거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참전용사들에게 어떤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지 알아보던 중 한 강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연의 주제는 한국전쟁과 국제협력이었고 필리핀 참전용사 후손의 삶을 변화시킨 한국 기업의 지원 활동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강연을 듣는 내내 저는 그들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전쟁 당시 약 7,500명의 병력을 파견한 아시아의 첫 번째 참전국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했고 그 대가로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강연자는 그렇게 시작하며 한국과 필리핀의 특별한 유대에 대해 설명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필리핀 참전용사의 후손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의 한 기업이 진행한 장학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기업의 담당자가 연단에 서서 강연을 시작했죠. 한 필리핀 참전용사는 전쟁 이후 가난과 싸우며 손자, 손녀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지 못했던 것이 평생의 한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생전에 내 마지막 소원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며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그는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접한 한국 기업이 그의 소원을 대신 이루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기업은 참전용사의 손자, 손녀들에게 전기공학자, 체육교사, 경찰관 등 다양한 직업을 꿈꾸게 할 장학금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우수한 아이들은 해외 유학까지 도와주기도 했죠. 강연자는 장학금 지원 덕분에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며 참전용사의 손자가 쓴 짧은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제 할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희를 위해 남긴 유산을 기억하며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편지를 읽는 강연자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고 저 역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강연을 들으며 저는 이 일이 단순히 한 기업의 지원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태국 등 전쟁에 참여했던 여러 나라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어요. 병원을 설립하거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현대적인 의료 기술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언론에서는 한국을 은혜를 잊지 않는 국가로 극찬했고 참전용사와 그의 가족들은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긴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군사적 힘은 단순히 강한 나라로 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와 감사를 전 세계에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요.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필리핀 참전용사의 손자, 손녀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상상하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준 것은 단순한 지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감사를 실천하는 모습이었고 군사력이라는 단단한 외형 속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필리핀 참전용사들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한 저는 한국이 전쟁에 도움을 준 다른 국가들에게도 비슷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강연회가 끝난 뒤 저는 한국전쟁과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며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찾았습니다. 거기서 에티오피아와 태국에 얽힌 특별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어요.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 당시 강류부대라 불리는 특수부대를 파견한 국가였습니다. 비록 소규모였지만 그들은 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전선에서 싸우며 한국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한 전시 사진에서는 강류 부대원들이 한국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장면이 보였어요. 안내원은 그 사진이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 어려운 시기에 피어난 진정한 우정을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강류 부대원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것은 단지 그들의 용맹함이 아니라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시민단체 사무실에 걸려있던 사진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흑인 할아버지들이 훈장을 단체 찍은 사진들이 많이 걸려있더군요. 저는 한국이 이들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을 위해 한국이 설립한 병원과 복지 프로그램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죠.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해 그들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교육과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많은 감명을 받았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나라는 에티오피아뿐만 아니었습니다. 태국 참전 용사들 역시 한국에 대한 애틋함을 갖고 있었죠. 태국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병력을 한국 전쟁에 파견한 국가였습니다. 특히 태국 해군은 한국 근해에서의 작전에 크게 기여했는데 당시 기록은 태국 병사들이 한국군과 얼마나 긴밀히 협력했는지를 잘 보여주죠. 하지만 태국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는 단지 전장에서의 협력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태국과의 우정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었죠. 몇 년 전 한국에서 태국 참전용사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기념비에는 당신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전시에 참여한 태국의 한 참전용사는 한국 방문 중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잊혀지지 않도록 항상 노력해줍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의 말은 제가 한국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단순히 도움을 받았던 과거를 기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와 태국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 나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단지 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 힘을 활용해 감사를 실천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전 세계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데 앞장서는 나라였습니다. 필리핀과 에티오피아, 태국의 이야기에 감명받은 저는 한국이 현재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UN 평화유지군으로 활약하는 한국군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어요. UN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한국군이 세계 여러 분쟁 지역에 파견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그들의 임무가 단순히 군사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 놀랐습니다. 특히 한국군이 레바논과 남수단 등지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어요. 자료조사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레바논 파병 사례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한국군은 동명부대라는 이름으로 파견되어 단순히 군사적 충돌을 막는 역할뿐 아니라 현지 주민들과의 신뢰를 쌓으며 다양한 인도적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레바논에서 한국군은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학교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이동 병원을 열어 주민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해주기도 했어요. 강연자는 한국군이 레바논에서 평화의 메신저로 불린다며 한 가지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한 레바논 주민이 한국군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그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그 주민은 한국군이 단순히 군인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다주는 친구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군이 단순히 무기를 들고 싸우는 군인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수단에서의 에피소드 역시 놀라웠습니다. 남수단의 상황 역시 매우 열악했습니다. 그곳에 한국군은 분쟁으로 파괴된 지역사회의 재건을 돕기 위해 매일같이 고된 작업에 나섰다고 해요. 특히 한국군 공병부대는 도로와 다리를 복구하고 마을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데 힘썼습니다. 남수단 어린이의 편지는 저를 뭉클하게 했습니다. 한국군이 고쳐준 다리를 통해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은 저희 마을의 영웅이에요. 한국군은 단순히 현장을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UN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는 한국군은 단순히 국제적 의무를 다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위한 다리가 되었고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희망을 심어주는 존재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강한 군사력을 통해 스스로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 힘을 평화를 위해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요.
저는 힘과 평화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에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은 수단이나 레바논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봤던 경험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힘을 갖춘 뒤에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연구에 정말 많은 영감을 준 한국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계신 앨리슨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는데요. 앨리슨 씨의 시각에서 한국을 바라보니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삼 한국인이라는 게 뿌듯해지는 사연이었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